안녕하세요. 발표자 제시입니다. 오늘 저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다녀왔었는데 다녀왔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히말라야를 글로만 접했을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요. 이 위성 사진은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인데요. 파키스탄, 인도, 티베트, 네팔, 그리고 부탄 이런 국가들에 걸쳐서 히말라야 산맥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대륙이동설에 따르면 이러한 지형들은 약 7,100만 년 전부터 북상하던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을 하면서 이러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해발 8,000m가 넘는 14개의 봉우리가 모두 히말라야 산맥에 걸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다고 소문난 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고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체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팔의 경우는 비교적 작은 나라지만 에베레스트를 포함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10개 중에 8개가 있는 곳으로 세계 등산객들이 매료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그리고 들어봤을 안나푸르나, 카첸중가, K2 브로드픽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하나 더 준비해본 슬라이드가 이 봉들을 완등한 사람들 리스트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현재까지 총 44분이 완등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우리나라 최초 고 박영석 대장님 그리고 엄원길 대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인은 총 7명이 이 명단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장애인 최초로 이 14자를 완등했던 고 김홍빈 대장님의 이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실제로 그 산을 올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저는 트레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트레킹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네팔 배낭여행을 육로로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여행을 했었는데 이 포카라가 여행책자에 보면은 네팔 최고의 휴양지, 히피들의 천국 이런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와봤었는데 정말 이 동네가 한적하고 그리고 동네 배경이 그냥 설산이어가지고 너무 평화롭고 여유롭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 며칠을 더 여기에 머물면서 마을을 즐겼고요. 이런 패러글라이딩도 할 수 있었고 마을의 정서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 다 마음에 들어서 언제나 다시 찾고 싶은 도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포카라는 이 휴양지이기도 하지만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의 출발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차를 타고 트레킹 시작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는 그냥 맨몸으로 왔으니까 누가 여기까지 온 게 아까우니까 1박 2일 코스라도 다녀오라고 해서 초코바와 물 2병을 챙겨 들고 요 산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는 제가 말한 것처럼 1박 2일이 가능한 오스트레일리안 캠프라는 곳인데요. 이름이 아마 호주인이 발견하게 된 그 캠프여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산에 오르고 나면은 처음 올랐을 때는 안개밖에 안 보이고요. 다음날 새벽부터 별 보고 그 다음에 동이 조금씩 트면서 설산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이런 멋진 풍경도 한몫을 하지만 산을 오르내리면서 인사하는 이곳 마을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도 만나니까 트레킹에 소소한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이때는 언젠가는 내가 장비를 갖추고 트레킹을 하러 오는 날이 있겠지?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날이 와버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준비하신다면은 요 네이버 카페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들어가 보게 될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정말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다 있어가지고 정말 간단한 질문부터 현지 상황이 어떤지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답도 해주고 그리고 어떤 사고가 있었다. 가장 최근에 한국인 교사 실종 사고 이런 거 있을 때도 현지 상황이 어떠한지도 가장 먼저 업데이트가 됐던 게 요 카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정말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네팔 간다고 하면은 한 군데 갈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코스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 체력이나 취향에 따라서 정말 한 달을 넘게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등을 잘 계산하셔서 어디로 갈지 잠깐 찍고 내려올지 아니면 서킷으로 돌지 이런 것들 코스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게 내가 가려는 날이 트레킹에 적합한 날이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가려 했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루트는
10월에서 3월 사이를 많이들 추천했어요. 그 외에 가면은 우기가 겹쳐가지고 거머리와 동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알아서 가겠다, 혼자 가겠다 하더라도 이런 퍼밋 같은 걸 다 받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행사를 잘 알아보셔야 돼요. 한국처럼 종로에 사무실을 두고 정말 한국인들 최적화된 여행사들도 있어서 그런 여행사들은 트레킹 하는 내내 김치도 조달해주고 한국 음식을 중간중간 주는 잘된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본 여행사는 그 정도까지 바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현지에 있는 여행사로 골랐고요. 뭐 한국어까지는 가이드가 못하더라도 영어는 가능한 가이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여자 둘이 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체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서 이제 보통 뭐 가이드 겸 포터 이렇게 한 명을 구해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가이드는 가이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포터는 또 저희의 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 그런 그 일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사람들 2명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에서 포카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천에서 카트만두 도착해서 포카라로 가는 비행기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포카라라는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트레킹 장소로 이동할 지프차나 돈을 좀 아끼겠다 하면은 버스라도 알아봐야 하고 그리고 산에서 묵을 롯지 이제 거기서 잠을 자고 밥을 먹을 곳들이에요. 그 외에 꼭 가져가야 하는 팀스와 퍼밋 이 2가지를 당국에서 받아서 이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팔에 가려면은 여행 비자도 필요하고 카트만두까지 가는 비행기도 알아봐야 되고 또 카트만두에서 묵을 숙소, 뭐 포카라에서 묵을 숙소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봐야 하겠죠. 그럼 이제 대충 이 정도 알아봤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정말 가서 써야 하는 트레킹 장비를 얘기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등산화를 신는 게 좋고요. 그리고 눈길을 걸으니까 아이젠을 챙겨야 하고 그리고 새벽에 등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일출을 봐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헤드라이트가 꼭 필요하고 그 외에 조금 더 더더더 고산으로 갈수록 전기가 나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화장실을 가려면 또 헤드라이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한국 산에서도 쓰지만 스틱을 챙겨서 뭐 무릎이나 이런 관절을 아끼는 그런 점도 있지만 눈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가끔은 이제 지탱하는 역할로 쓰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폴대 없이 잘 걸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상시 아침에는 빨래거리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길을 걷다가 보면 눈이 많이 온 날에는 이제 스패츠가 필요하고 정말 춥기 때문에 정말 따뜻한 침낭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정리해봤는데 날지는 브랜드긴 한데 이걸 대체할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날진 물통이라고 적었어요. 뜨거운 물을 받아서 쓸 수 있고 이제 찬물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성 물통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밤에 롯지에서 이제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담으면은 이 병이 따뜻해지니까 얘를 이제 안고 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기로 밤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아침에는 이게 결국에는 온도에 의해서 시원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 물을 트레킹하면서 마시는 식으로 뜨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산지대다 보니 고산약을 챙겨서 잘 먹어야 하고 추우니까 핫팩. 그리고 저도 어지간하면 외국 가서 한국 음식 찾는 사람은 아닌데 산은 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볶음 멸치나 고추장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긴하게 다 먹고 내려왔습니다. 이 외에도 뭐 김치나 김을 챙겨갔고요. 그리고 햇빛이 굉장히 강한데 눈에 반사되면은 설맹의 위험이 있으니까 꼭 선글라스를 껴줘야 하고 그리고 저는 7박 8일을 올랐는데 그중에 5일 이상을 머리를 못 감았어요. 왜냐면은 추운 데서 머리를 감아버리면은 이제 머리가 얼어버려서 고산병에 더 가까워지는 지름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드라이 샴푸로 아마 이거는 여자분들이 드라이 샴푸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발 과정을 보면은 인천에서 이런 비행기 루트로 해서 카트만두에 도착을 해요. 저의 경우는 8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카트만두에서 이제 포카라로 이동을 할 때는 요 국적기를 타게 되는데 이것도 한 30분 정도 타게 되는데 카트만두랑 포카라가 이제 북서쪽으로 해서 20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버스를 타면은 7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돈이 허락한다면 비행기로 30분에 가는 것이 이 당시엔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저 멀리에 이제 히말라야의 일부가 저희를 반기게 되면서 이때부터
때부터 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그리고 포카라에 도착하면은 이제 여행사랑 선택을 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가이드랑 포터를 만나서 짐을 싣고 있습니다. 이 지프차를 타고 이제 트레킹을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다녀온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이제 트레킹 코스를 보면 저는 푸니르이라는 전망대가 있거든요. 설산 히말라야의 여러 가지 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인데요. 그 전망대를 들렀다 오느라 7박 8일이 걸렸고 사실 어떤 마을로 가서 여기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 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짧게는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이 날짜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서 가지고 온 지도이고 저만의 맵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저의 경우는 힐레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서 하루 자고 올레리에서 하루 자고 고라파니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푸닐 전망대에 올랐다가 출레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촌농 가서 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산을 오르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럼 이 트레킹을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는 숙소마다 만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반에는 산간 마을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저지대기 때문에 마을이 되게 많아서 여행사마다 뭐 가이드마다 어디서 자는지는 이제 다들 달라가지고 초반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저도 막 초반에는 한국인을 거의 만나지 못했는데 푸닐만 찍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푸닐에 가기 전 요 고레판이라는 곳에서 한국인들을 좀 만나고 푸닐엔 사람이 정말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BC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간간히 만나기도 하고 안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쭉 이렇게 오르다가 또 데우랄리에서부터는 수도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뭐 세계인이 다 만난다고 보면 되고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라는 곳은 원래는 그냥 지나치는 곳인데 ABC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고산병 때문에 ABC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마차푸차레까지만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잠을 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체력에 따라서 잠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ABC에서 사람들이 다들 사진을 찍는 포인트이고 여기가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이스 캠프라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안나푸르나에 오르기 위해서 그곳에 첫 번째 시작점,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대장님들이 이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좀 기상을 보고 산을 오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기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침에는 날씨가 정말 좋지만 이제 오후가 되면은 산들이 높다 보니까 해가 금방 가려져 버려서 이렇게 바로 뭐 안개도 확 껴버리고 당장 앞에 뭐가 있는지도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 되다가 좀 노을이 질 쯤 해가지고 다시 조금 거쳤다가 밤에는 아예 깜깜해서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산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자 무서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ABC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2011년에 안나푸르나 남벽에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려다가 실종된 박영석 대장님과 신동민, 강기석 대원을 기리는 추모탑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 번쯤 보고 오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기념비였고요. 그럼 이제 이 트레킹 코스를 제가 잘 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키워드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트레킹 하다가 롯지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고지대일수록 1층짜리가 많아요. 이렇게 방 하나씩 써가지고 이 방에 들어가서 자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가운데에는 레스토랑으로 이용을 해서 저녁에 다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밤에 잘 때만 들어가서 팀끼리 자는 걸로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마을에 이 롯지가 여러 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층에 있다 보니까 롯지에 있으면은 이렇게 방에 개가 들어오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렇게 내부가 더럽다고도 말 못하지만 뭐 깨끗하다고도 말하기는 어렵고 적당히 잘만은 한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에 뭐 콘크리트 벽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 침대 인당 하나씩 주어지고 이렇게 요 하나 주어져서 보통은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에 이 요를 그 위에 덮어서 이제 보온을 유지를 합니다. 가서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정말 보시다시피 피자, 스파게티, 뭐 핫 팬케이크, 뭐 네팔 전통 국수, 네팔 전통 만두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먹다 보면은 또 한국인이니까 좀 기력이 딸려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가져간 라면이나 김치 같이 먹고 이렇게 채우면서 여행을 했고요. 밥을 못 먹을 걱정은 없고 오히려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난 배 안 고프니까 밥 안 먹어 해버리면은 보통 롯지의 시스템이 여행자가 가서 숙박하고 먹는 거 돈을 넣으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 가이드랑 포터가 밥이랑 숙소를 이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서 배가 안 고프더라도 1메뉴를 시켜주는 것이 이제 같이 간 가이드와 포터에게 이런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이제 스페셜 푸드가 있는데 우선 히말라야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코카콜라인데요. 반복된 음식에서 이제 오는 그 밀가루에서 오는 질림이 있고 여행하다 보면 이제 지치니까 요 탄산을 한번 먹어주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걸을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 중간에 요 촌롱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마을이 꽤 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식을 팔고 있고 여기 보면은 한국어로 다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면은 저도 이제 김치찌개를 한번 시켜 먹었고 정말 백숙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마을이고 저의 경우는 올라갈 때는 김치찌개 정도만 먹었고 이제 하산하면은 푹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고산병에서 점점 이제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허락하에 이제 맥주도 한 잔 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수고의 의미로 닭 한 마리를 이제 플렉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만나는 즐거움이 개들이 항상 트래커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아마 뭐 먹을 게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같이 걷는 것 같기는 한데 먹을 걸 안 줘도 같이 걷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에 앞장서서 이렇게 걸어주고 그리고 사람이 멈춰 있으면은 자기네들도 멈춰 있다가 뭐 같이 걷고 쉬고 있으면은 그 앞에서 같이 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이 이제 지루하지 않도록 네, 함께 걷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출렁다리인데 산간 마을이다 보니까 이제 마을과 마을을 잇기 위해서 이런 출렁다리가 곳곳에 존재를 해요. 이제 뭐 가축들도 여기로 다 지나서 다니기 때문에 이 위에 막 똥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트레킹 즐거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했지만 저는 이제 산을 걸으면서 함께 해준 가이드랑 포터 덕분에 제 트레킹이 더 안전했고 이제 풍요로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런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걸으면은 이제 어디든 안전 있겠나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어요. 이분은 저희 가이드고 이제 이분은 포터인데 산이 나왔을 때 이 산은 어떤 산인지 저 산은 어떤 산인지도 다 알려주고 몇 미터인지도 다들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돌은 밟지 마. 뭐 이제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체력 관리도 많이 해주고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의 경우는 저희 포터가 드는 가방인데 손이나 어깨보다 이마로 드는 게 더 편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들어본 모습인데 정말 너무 무거워서 진짜 포터 아저씨한테 잘해야겠다고 좀 생각을 했던 이런 계기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트레킹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힘들었던 만큼 이 포카라에는 야크 스테이크가 유명해요. 그래서 스테이크도 막 거의 하루에 하나씩 먹고 그리고 가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쉬고 마을에서 놀고 이제 이런 걸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